스카이어 스루프타임즈 2023년도 10월 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반도 전역 사정권 일본 미 토마호크 400발 1년 앞당겨 산다. 이영희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4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담에서 토마호크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5일 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26년 회계 연도에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1년 앞당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토마호크 배치된 한반도 전역 사정권이라는 것을 두 제목으로 또한 붙였습니다. 토마호크 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DC에서 두 일본 방위상과 이 미국 국방장관이 뭐 어디 국회에 대해서 격려하는 건지 그런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일본이 한반도를 공격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읽힌다. 기사 제목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 뉴스를 발췌한 것도 기사 제목이 좀 뜨끔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오키나와 침공 시나리오 정도는 착상해 봐야 하지 않을까. 10월 5일자 돌아가는 정세로 봤을 때는 또 오늘 이런 뉴스까지 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만이 아니고 오키나와도 자기네들은 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동시에 미의 방어를 분산시키려 중국의 침략에 동조해 에, 북한이 남한을 다시 침략한다면 그것은 3차 대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확대 국방 방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 중앙일보 또 이영희 기자라는 사람이 국방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 자체가 영 떨떠름하게 느껴지는 게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연결해가지고 미국 시민들은 북침시 이것은 남한이 북한에 북침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이 침략했을 때 한국 방어를 위해 병력 동원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하는 여론조사를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시민의 절반이 북한이 침공이 있을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여론조사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게 그런데 51%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 오차모비가 플러스 포인트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 3년 동안 설문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다는 게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로감이 나타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한국에 미군이 주도하는 것은 64%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미군하고 한국군이 남한 어떤 일정 지역에서 합동 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강제 수사, 통계청 국토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 YTN에서 10월 5일자 보도한 내용인데요.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밝히고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이제 형사법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상이 모두 22명인데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된다. 이
통계청장은 아마 그 정치 권력의 희생양 같이 느껴지는 그런 보도들은 또한 나왔었습니다. 우측은 구글 코리아가 작년 매출 10조 원 추정되는데 감사 보고서에 30배 정도 된다고 해서 김민석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별도로 제가 구글 코리아 2022년도 감사 보고서를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방송을 해서 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 해당 회계법인은 외부 감사법인은 한영회계법인인데 한영회계법인은 쭉 이런 거를 알면서도 그냥 감사 의견을 어떻게 그냥 적정으로 냈을까? 이런 것도 관심 대상이긴 하죠.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3분기도 날았다. 영업이익 6조 원 눈앞. 이렇게 돼 있는데 나온수 기자 비즈와치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전기 대비 소폭 감소 전망이라는 게 이제 부제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을 내세우는 거는 눈을 끌게 만드는 그런 거로 돼 있죠. 어쨌든 이런 뉴스 보도에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김기현 대신증권연구원의 그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101조 원, 영업이익이 12조 원의 달성도 가능할 것. 이게 기아 얘기를 하는 건지 어디 걸 얘기하는 건지 뉴스 내용을 보고서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기사 제목으로 눈길을 끌려는 기자의 언어의 조작에 안쓰러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전기 대비도 하고 전년 동기 대비도 해본 다음에 기사 제목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근데 아직 3분기 거는 공식적으로 공시가 되려 그러면은 한 10월 중순이 뭐였죠? 10월, 11월 중순이나 돼야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현대차 그룹의 이 상반기 실적을 해보면은 기아가 뭐 약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현대차 제쳤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현대차가 그 상반기에 39조 했고 기아가 30조 했고 현대모비스가 20조 했는데 다 합치면 90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더블로 보더라도 한 180조 원은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신증권연구원이 얘기하는 매출액 101조 원은 뭐 어디 범위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이게 그 3분기까지 거를 얘기하는 거. 이게 연말 매출액을 예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두 군데 현대차 기아만 합쳐도 거의 그 70조 원인데 그냥 단순 더블로 보더라도 연말에 140조 이상은 될 거 아니냐. 이게 어디서 이런 데이터들을 그 인용을 하는지 참 깝깝함을 느낍니다. 이런 뉴스를 그냥 내보내면은 그냥 질러버리면 끝나는 건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다 나오는데 요런 게 뭐 또 좋다 하는 이유로 정책적으로든 어디든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뉴스들을 내는지 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한심스러운 거를 좀 느끼게 됩니다. 기아 개별 2023년도 제가 예측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62조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쭉 민주화 콤플렉스 물음표를 붙이면서 국경절 승리의 포옹 돌연 삭제 YTN 10월 5일자 내용인데요. 어, 이게 무슨 그 육상 그 대회 때 모양인데 6번과 4번 그 선수가 포옹하는 장면인데 이게 6과 4란 이게 뭔가 했더니 천안문 사태가 6월 4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천안문 사태 때 공식 집계로만도 2만 3천여 명의 사상자가 그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참 그 공산주의 국가, 그 통제 국가의
그런 것을 참 이렇게 그 보도하는 것은 좀 의미 있는 거라고 좀 봐집니다. 거기다가 주윤발이 한국 영화의 장점은 자율성, 홍콩 영화는 지금 중국의 엄청난 검열 받는 중이라고 IMBC에서 또 보도를 했어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해서 뭔가 그 주연상을 받는 모양인데, 주윤발이 인터뷰에서 한국 영화의 매력은 자유스러움에 있다. 지금 홍콩은 그러질 못하다. 홍콩 영화가 우리 그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무협 영화, 그 다음에는 루아르 영화로 계속해서 히트를 쳤는데, 에, 그게 홍콩 영화가 쓰러지고 한국 영화가 뜬 이유는 홍콩을 중국이 다시 먹으면서 그렇게 그 사그러들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에서의 영화 중에서 뜰 수 있는 데는 한국 영화뿐이 없었다. 덕분에 우리가 좀 혜택을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홍콩 영화는 그 검열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재미있는 건 없고, 중국 영화 보면은 국뽕 영화 외에는 지금 안 만들고 있으니까 자본력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뭐 그냥 이 블록버스터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재미가 없죠. 그런 거로 봐서 옛날 우리 젊었을 때 홍콩 무협 영화, 그 다음에 이제 누아르 영화라고 그러나요? 그런 영화가 한참 재밌었습니다. 그 주인발도 그때 떴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고 좀 홍콩에서 그래도 뭐 딴 나라 안 가고 거기에서 그냥 생존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진은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얼굴을 보면은 지금 나이도 있지만은 얼굴 자체가 팍상 늙었어요. 이게 홍콩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보면은 곱게 늙고 뭐 이런 얼굴도 자주 보는데, 제가 봐서는 그 주인발이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무협 영화에 나왔던 그 또 유명한 배우 있죠. 지금 보면은 다들 그 홍콩에서 팍상 늙어가지고 어떤 그 자유를 뺏긴 그런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주 그 이 얼굴 자체가 벌써 이렇게 작은 얼굴로 느껴집니다. 이게 이 홍콩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네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네. 두산 로보틱스 따따블은커녕 따따블도 안 돼. 정현진 기사 조선 비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하는 거가 무슨 이게 뚜껑을 닫고 있는 커피, 이런 거를 했는데, 에, 공개된 것은 그 2만 얼마로 그 공개를 했는데, 에, 그 개시됐을 때는 5만 1,400원 거래됐다가 또 뭐 6만 7천 원까지 오르는 급격히 상승폭이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이 비즈와치라는 데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첫날 0, 더블도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처음 시작할 때는 공모가의 98%까지 올랐는데 초반 6만 7천 원 찍은 뒤에 내리꽂혔다. 시총 3.3조 원, 모회사 두산에 그래도 2배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제 그 견해는 눈길 끌어보겠다는 심사의 기사 제목들의 수준에 참 이것도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블룸버그는 레인보우 로보스틱 주가 비교로 대비한 것으로 점잖게 보도를 했어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인데, 맥주 서빙 로봇 국내 최대 기업 공개 사상 최대 수요 견인 이윤님 기자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공개에서 4,210억 원을 조달을 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해외 그 개발도 하고 또 M&A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가에 대해서는 뭐 따따블도 허당이다, 뭐 이런 그 아주 그 경박한 그런
기사 제목을 안 쓰고 가장 가까운 경쟁사 중 하나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시가총액이 약 3조 원인데 비해 두산은 IPO 가격이 26,000원으로 1조 1천원 정도 밖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현재 그 주가를 요건 제가 작성한 건데 오늘 현재 주가가 14만 2,800원입니다. 더 올랐을 때도 있지만은 2022년 말 그 주가는 34,450원인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부 가격 대비 지금 2,000%가 넘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뭐 껌값에 불과한 식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것도 이 레인보우가 경영 성과가 좋다기보다는 이런 것이 이제 주가 시장에 이제 말하자면 거품 종목 이런 거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삼중고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뭐 계속해서 그 유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안나 제이박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 그 대표적인 에, 그 언론에서는 잘 표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소비자 물가가 2022년 8월부터 해가지고는 여기에 월별로 그게 다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2023년도에서 좀 내려간다고 해서 정부도 좀 좋아라 했는데 지금 7월부터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그 추석도 좀 낀 그런 것도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폭 급등했다.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 고금리, 원화 약세, 요게 이제 삼중고라는 얘기인데 매우 고르지 못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커진 것도 하반기 국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현재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규모도 130.6%로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 국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기준 금리가 3.5%인데 만약에 미국이 한 7% 가고 우리가 한 5.5%까지 아니면 5%까지 만약에 올린다 한다면은 이게 부동산이고 뭐고 지금 우리 부동산 우리 폭락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못하니까 좀 정부도 죽을 맛이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짙습니다. 계속 그 주장하는 거지만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흘러내린 태극기 구독자 2천만 유튜버 저출산 국가 망해간다라고 최혜선 기자가 유명 유튜버의 그 보도 내용을 가져왔는데 한국 태극기가 흘러내리는 모양을 했고요. Why Korea is Dining Out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 독일 방송 발음 같죠? 구르츠게작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 저출산 문제를 조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사고하는 사회, 그 다음에 혁신보다 기존 것을 유지하는 걸 선호하는 사회,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단기적으로 그 밖에는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긴 숨을 못 본다 그런 얘기고 그냥 기존 거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거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출산 해법으로 성평등, 보육비 지원 등 부모에 대한 재정적 혜택 이런 거 뭐 국가 정책적으로 꽤 돈을 많이 썼지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평등 때문에 거꾸로 이건 성평등 때문에라도 인구가 감소한 거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 세 번째 얘기한 안정적인 집값 등이 필요하다고 간략히 재원하면서 마무리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값은 폭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은 원하는 방향, 아파트 투기 가능하려면
여기에서 뜬금없는 저와 같이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할 충분한 원인이 된다. 자, 국가 부채, 가계 부채 엄청 많죠. 금리 올라서 못 갚죠. 그런데 투자는 해서 돈은 벌어야지. 부동산 투기 열기를 어디 가야 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북한으로 가야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북한 부동산 개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어, 남북한 통일돼야죠. 애기도 그렇게 되면 좀 더 인구도 증가하지 않겠냐. 우선 통일에 의한 인구 증가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리고 남북한 교류, 남남 북녀들이 만나가지고, 또 인구 증가도 시키고,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상은 해보면 안 될까요? 상원 의원들 북한 비핵화 실패 통탄 다음 조치 기대 필리프 티모티아라고 더 힐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관 미국이 이제까지 뭐 했는데 북한이 핵 가질 동안에 뭐 하고 자빠졌었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쭉 했는데 뭔가 단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스팀슨 센터의 제니타운이라고 여성 선임연구원이 있는 모양인데 이제는 북한과 뭔가 다른 목표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돌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관점에서 가장 말이 되는 협상이 북한이 원하는 표현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고 타운 차관보는 북핵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진전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방변 작은 조치들이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조기 승리를 제공하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북한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다듬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견해가 나온 겁니다. 요거는 제 견해인데요. 김정은이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자기네들도 생존이 문제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핵 개발했지. 우리의 그 핵 미사일 방향이 지금 미국을 향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보고 180도 돌리게 해주면 니들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해결되는 걸 가지고 왜 그러냐. 김정은이가 속으로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한국이 싫어서 힘든 세대에게 쉬운 답은 없습니다. 토마스 마레스카 UPI에서 부산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환멸을 느낀 20대 서울의 회사원 개나 고화성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뉴질랜드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느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 한국이 싫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로 이 동명소설을 그 영화한 거라는데 이 감독이 그 뭐 한여름의 판타지 2024년 잠 못 이루는 밤 2012년 18, 2009년에 잘 알려진 장건재 감독이다. 그런데 이 UPI 기사는 주요 축제의 개막작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류의 진실 영화는 아닐 것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요게 뭐 영화의 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보려고 하다가 결론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다. 자기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의 그 또 표현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의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들에 대한 블랙 유머나 날카로운 풍자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젊은이들도 고뇌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일 텐데 제목이 한국이 싫어서 이런 얘기들이 이 작가 자체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좌빨 애새끼들 영향을 받은 그런 것이 은근히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음, 어느 세월이든 젊은 세대가 힘들지 않은 세대가 있겠냐. 그 힘든 그 젊은 세대를 어, 그 극복해 나가고 이겨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존했었다. 생존이라는 주제를 갖는다면은 이따위 영화는 나올 수가 없다. 이쪽 그 UPI의 그
평가는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영화의 한국 대표작이라고 나오기에는 그 좀 우스운 영화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뒤에서 고조되는 이유의 난민 문제. 독일 도시는 이제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카오스 상태다. 가와구치 마넴이라는 작가가 현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탈리아 그 밑에 있는 람페두사 섬을 목표로 한 난민들이 쭉 그 오게 되는 경위도 얘기하고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이게 국제 범죄 조직이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메로니 총리가 독일 보고서 그 NGO 구호단체에 대한 자금 먼저 그만두게. 그런데 독일의 문제는 연정이라는 거죠. 연정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떻게 못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로 이미 얘기가 돼 있고, 대량 난민의 비호로 독일도 펑크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난민이 있는데 올해 8월에만도 1만 5천 명이 오스트리아, 체코 국경을 통해 가지고 육로로 독일에 불법 침입했다. 왜 독일로 가려고 그럴까? 거기 일자리가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난민이나 이민으로 인한 범죄도 사실 독일에서 급증하고 있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요 사진은 뭐 이 난민들 오는 거를 어, 국경에서 그 경찰들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돌려보내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독일이 그 자기네들 그 국가 정체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좌파들의 그 녹색당이 좌파겠죠. 환경을 내세우는 데는 좌파일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기존의 그 독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 독일을 떠날까? 오죽하면은 독일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도 결혼해서 살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은 이민이나 그 난민에 대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죠. 또 물론 삼면이 바다에서 접근이 좀 용이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아프리카 난민은 배를 통해서 이탈리아라는 어, 그 섬을 통해 가지고 유입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그게 지중해하고는 같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 난민에 대해서는 좀 억제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난민 뭐 이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제주도가 이 자유 뭐 무슨 도시가 되면서 제주도를 통해 가지고 입국하려는 그런 난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정부가 거절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거죠. 중동이나 이런 데서 오면은 우리는 테러 용의자 뭐 속에 거기에 분명히 섞여져 있을 거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매우 쉽지 않은 문제인데, 무슨 다양성, 인권 뭐 이걸 내세우는 좌파들의 그 이념이 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어찌 보면은 난민이 발생하는 얘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속된 말로 지들이 옛날에 식민지 시절 때 싼 똥을 지들이 지금 치워야 될 입장인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